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밖은 조용하고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괜히 어수선하고 머릿속은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앞날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어쩌면 지금 나이에 당연히 겪는 마음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걱정이라는 감정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깊이 찾아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걱정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걱정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되풀이되며 불안을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주 그리고 더 깊게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불확실성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있었고 걱정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에너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데 드는 체력과 용기,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것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 배우자, 손주, 혹은 부모님, 형제, 주변 사람들. 이제는 내 삶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 안에서 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앞으로의 미래, 지금 내 능력과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돌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프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면 어쩌지? 자식이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자라지만 느껴지는 감정은 현실만큼이나 진하고 무겁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기억에 남고 후회와 아쉬움이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자꾸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준비가 아닌 걱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어온 시행착오들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할까봐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이 무겁고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걱정들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을 갉아먹을 정도로 커지고 반복될 때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걱정하는 일들 중
약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16%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4%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가 아니라 불안한 감정을 억제하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불안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걱정의 반복을 망상이라 표현합니다. 지나간 일,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 그건 현실이 아니라 생각의 덫입니다. 니체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 스스로 갇힌다. 지금 우리의 걱정이 진짜 삶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각의 반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걱정이 많아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싶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내 삶을 막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걱정, 내가 아닌 타인의 몫은 아닌가? 이 걱정,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걱정을 분해하고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연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겁고 반복되는 걱정들,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생각의 습관인지를 차분히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걱정 없는 삶은 없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가슴은 계속 불안하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괜히 머릿속이 시끄러운 건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혼란을 조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쓸모없는 걱정과 의미 있는 걱정,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걱정이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 비 오는 날, 길이 미끄러울까봐 신경 쓰는 마음,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시간을 반복 확인하는 마음. 이런 걱정은 문제를 미리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걱정은 현실에 기반한 걱정이며 일종의 주의력 강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감정을 소모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걱정은 실제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키우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이 걱정은 내가 당장 행동할 수 있는 문제인가? 당장 전화할 수 있는가? 지금 뭔가 조치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건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단순히 마음속을 점령한 걱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예를 들어, 자식의 직장 문제, 나라의 정치 문제, 세상의 변화 같은 것들은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생각은 많지만 실제로 내 행동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분별심의 함정이라 말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내 안의 불안이 자꾸 커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걱정은 사유가 아니다. 그건 반복일 뿐이다. 반복된 생각은 생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지 감정의 되새김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걱정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 걱정이 오늘 나의 삶을 더 정리되게 만드는가? 아니면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은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가방 속 짐처럼 정리할 것, 버릴 것, 챙겨야 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걱정 중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을 내가 꼭 지금 해야만 하나? 지금의 시간은 아침인지 저녁인지 몸이 피곤한지 마음이 지친지에 따라 생각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걱정은 밤이 깊어갈수록 커집니다. 그건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지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클 때는 문제를 내려놓고 다음 날 다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순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그 생각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게 없다면 당신은 지금 쓸모없는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라 말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에 걱정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딱 하나만 표시해 보세요. 그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는 겁니다. 이 작은 훈련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가만히 두려 했던 마음은 자꾸만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처음엔 사소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내일 비가 올까? 하지만 이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은 깊어지고 그 속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걱정은 어느덧 생각의 폭풍이 됩니다. 오늘은 그 폭풍 속에서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문장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반복적 사고의 구동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인식한 뇌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무의식은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며 답을 찾으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길어지면 해결이 아니라 고착이 됩니다. 즉,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니체는 이런 상태를 자기 내면의 동굴에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자기 안에서 반복하며 점점 바깥 세상과 멀어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자기 자신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할까요? 그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이 짧은 말이 걱정에 잠긴 마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지금 아플 수도 있어. 지금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 그걸 이상하거나 문제라 여기지 않고 그저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긴장을 푸는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걱정은 대부분 이러면 안 돼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하면 안 되고, 걱정하면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감정 위에 또 다른 판단을 얹습니다. 불안한 것에 대해 또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하는 나 자신을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중에 부담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이 말은 스스로에게 허용을 주는 문장입니다. 지금 내가 불편한 상태인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그 순간 마음은 조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태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통해 생각의 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이 문장은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고요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쉼표입니다. 한숨 돌리는 여유, 그것이 걱정의 반복을 끊어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사들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허용적 자기 대화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그래, 지금은 불안하지. 이 상황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저항을 멈추고 생각의 회로도 천천히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불안이 끊이질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당신 안에는 쉬어야 할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자다. 지금 그 다정함이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조용히 당신 안에 있는 감정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생각은 쉬어야 합니다. 감정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걱정에 덜 휘둘리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작은 루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걱정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기에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시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중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작고 확실한 하루의 리듬.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의 닻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삶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있어야 흔들릴 수는 있어도 표류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루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의식적으로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무의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누군가의 소식을 보고 그렇게 하루의 첫 감정이 남의 말과 남의 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불안이 쉽게 틈을 타게 됩니다. 아침을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잠에서 깬 뒤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마시고 눈을 감은 채 어제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무탈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국을 먹은 것, 누군가의 안부가 고마웠던 것, 이런 작고 고요한 감정이 아침의 리듬을 바꿉니다. 하루의 첫 감정은 그날의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아침을 고요하게 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간에 나를 확인하는 시간 갖기. 하루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밥 먹고, 일 보고, 이동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내 감정은 어땠는가? 무슨 생각이 반복됐는가? 를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이 쌓이는 것도 그걸 자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후의 어느 한순간, 5분만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 몸에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자꾸 떠오르는지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잠시 살펴보는 일, 그것이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 만들기. 하루의 끝은 하루의 시작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곤한 몸을 눕히며 하루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고요하게 닫지 않으면 미처 비워지지 못한 생각들이 밤새 마음속을 떠돌게 됩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손에 종이 하나를 들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분 좋은 순간이든 조금 힘든 장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록은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종이에 적히는 순간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그 자체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삶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루틴, 아침의 고요한 시작, 하루 중 나를 점검하는 순간, 그리고 밤의 따뜻한 마무리. 이 리듬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걱정은 점점 머릿속이 아닌 삶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보다 습관을 바꿔야 한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 속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소식, 예상하지 못한 감정, 변해버린 사람과 상황. 마음이 무너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걱정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가슴은 먹먹해지고, 몸은 가만히 있지만, 생각은 어디론가 쏠려갑니다. 하지만 삶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마음 연습을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이 연습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내면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연습. 지금 내 감정을 이름 붙여보기. 사람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안개 낀 풍경 속에서 건물의 윤곽이 보이듯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답답함, 서운함, 두려움. 그저 마음이 이상해라는 말 대신 정확한 감정 언어를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속상하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생각의 회로를 차단해주고 마음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직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마음을 피하지 않고
정확히 바라보는 힘. 그게 바로 마음을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연습. 호흡 하나로 현실에 단 내리기. 마음이 불안할수록 생각은 미래로 달아나고 몸은 지금 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가슴, 고요하게 빠져나가는 숨.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호흡은 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순간 지금의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숨 쉴 때 내려놓는 감정이 있고 내쉴 때 비워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3분씩만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그 순간 삶의 균형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연습. 작게 행동하기. 걱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동을 멈춥니다. 몸은 무겁고 생각은 많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게라도 행동해 보세요. 컵을 씻는다. 책을 한 장 넘긴다. 이불을 갠다. 행동은 생각을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은 지금 내가 삶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라. 생각은 발걸음을 따라 정리된다. 작은 행동 하나가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